순천 쌀막걸리 사건 여러분 아세요? 그 사건 속의 모녀는 우리가 기억하는 기억 속에서 엄청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엄마 몰래 딸과 아버지가 그 하여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딸은 아이도 나서 이제 자기가 못 키우고 다른데 입양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에게 들키고 뭐 엄마한테 문제가 되니까 이 쌀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었다 라고 하고 이제 16년 동안이나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강모 검사님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수사가 답정너라고 하죠.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죠. 네. 자식을, 아버지의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시켰죠.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답정너라고 하는데, 왜 이런 답을 했어? 너 죽어도 그런 답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딸이 경계성 장애더라고요. 그러니까 IQ 지수가 74예요. 74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계성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보다 낮은 등급은 무조건 하여튼 그 두 글자 표현하기가 난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의 지능으로 이제 표현한다라는 게, 나눈다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이제 그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70이다 보니까 자기 주관성이 떨어진 거야. 물어보는 답에 답할 수밖에 없어. 또 얼마나 무서워요. 강압적이잖아요. 그놈들. 미안합니다. 그놈들이 아니라 그 어른들, 어르신이라고 자기들은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프로시큐리터는 프로시큐리터의 그 프로를 따서 자기들끼리는 김프로, 박프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조금 있는 사람들은 어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른은 원래는 조선시대 때 종삼품인가? 하여간 삼정승들을 부르던 그 호칭이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어르신, 어른 이렇게 불렀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이 이제 또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양원에서도 그 대상자, 그 입원 환자, 수급권자, 수급자 이런 분들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존중해준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놈이 평칭이었어요. 그놈 저놈 우리가 쉽게 말하면서 하대라는 의미로 하잖아요. 아주 그 욕할 때 그놈 저놈 하는데 옛날에는 김가놈 이랬어요. 김가가 이런 뜻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김가가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놈이라는 말이 아주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 어른 이런 표현은 정삼품, 종삼품, 하여튼 고위관직에 있던 분들을 이제 호칭을 할 때 어르신, 어른께서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자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양반이 고위관직이다라는 그 호칭으로 어르신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 드시고 계셔도 그냥 노인이었죠. 김노인, 박노인 뭐 이랬었어요. 지금은 노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노인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끼리 말은 하지만, 이제 지금은 노인이라고 만약에 지나가는 저기 청소년들 애들이 노인이네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쵸? 그게 이제 호칭의 변화죠. 시대 언어는 이제 생성, 성장, 소멸한다고 그래요.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처럼 언어도 생명을 갖고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데 검사들 부르라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내가 이제 또 말 바꿀까봐 강땡땡이라는, 참 강남 가면 잘 살죠. 강신, 나는 또 강신, 또 강남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강씨, 나는 강씨 참 좋아해요. 진주 강씨가 얼마나 양반인데. 내가 진주 가면 강씨 무지무지 보거든요. 근데 진짜 양반이야.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판단이 딱딱 부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진주 강씨가. 참,
근데 그런 분들도 강남에 살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야. 어쨌거나 이제 그 검사 이름이 강씨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분이 이 모녀를 쫙 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살인범으로 16년 동안 교도소에 살게 한 거예요. 무섭죠. 엄청 무서워요. 16년 동안 이 모녀는 교도소에 살면서 사실 딸은 그 경계성 장애잖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이게 억울함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없지. 우리 인간 나처럼 똑똑한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쫄딱 망하는데 이 따님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16년을 살면서 그 재심을 신청한 거야. 누군가 이제 또 나타났지. 나타나서 그 기록을 보니 야, 영상 보니 정말 추악하더라. 영상으로 찍은 게 다행이지. 그거 참 검찰에서 영상 안 찍는데 어떻게 영상으로 찍었을까? 참 동영상 찍겠습니까? 그러면 동영상 찍겠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신문조사할 때. 하여튼 영상으로 찍혔어.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 재심을 그 이유로 신청했어. 강압수사. 뭐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신청을 해서 16년 만에 무죄를 받은 거예요. 16년 만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6년 동안 이 모녀는, 이 부녀는, 모녀가 아니라 부녀는 쫙한 범죄를 저질렀고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 온 동네 사람들 4명이나 죽거나 아프게 한 그런 추악한 범인이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자식을 낳아서 입양까지 시키고. 이 무슨 동물도 안 할 짓이잖아요. 소설 속에도 없는 일이야. 끔찍한 일이잖아. 그 기억을 10년 이상 그 마을 사람들은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무죄를 받아서 딱 나타났어. 그럼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그 기억, 내가 잘못됐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 야, 미안하다. 내가 검찰의 말만 믿고 너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 네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하고 사과하고 딱 바뀌어서 그 원래처럼 이 정신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문화지체라는 말 알죠? 상황은 바뀌고 문화는 급속도기 바뀐다. 생활이 바뀐다 해도 우리 마인드 속에 오랫동안 축적된 그 마인드는 바뀌지 않거든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을지도 몰라. 사실일지도 몰라. 그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재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변하지 않는 시선을 또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이 부녀의 아픔이 상처가 깨끗이 원상회복되진 않죠. 어떤 상처도 원상회복이라는 건 없어요. 최대한 과거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인데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과거지 완벽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건 없거든요. 참. 그래서 이 강남에 사시던 강씨성을 가진 검사께서는 그 이후에 뇌물수수죄를 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하셔서 지금은 변호사 안 하시니까 변호사도 못 하시니까 뭐라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변호사가 변호사를 안 하면 참 힘들겠죠. 그것도 하늘의 응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이제 이 수기가 벗어나면은 명예훼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하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나쁜 놈을 응징하지요.